자, 휴림로봇 유저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휴림로봇 6월 25일 3시 46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 휴림로봇 오늘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계속 빠지고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8%가량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뭐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호재성,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약간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잘 따라가주지 못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좀 상황인지라 시장에 대한 문제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림 로봇을 보면은 딱히 크게 좀 문제가 돼 있는 건 없어요. 문제가 돼 있는 건 없고 뭐 이전부터 뭐 계속 이야기 나왔던 뭐 지분 처분이라던가 뭐 반대 매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라 이미 그거에 대한 악재들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간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오늘 빠진 것도 결국 수급 블랙홀 했잖아요. 휴림 로봇 뭐 강보합이다 장중 마이크론 호실적의 AI 로봇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오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좋았어요. 결국 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끌어올린 것도 맞는데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다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들어왔냐? 아니죠. 시장이 완전 그냥 특이한 장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아쉬울 뿐이지.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뭐 계속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CBC 뉴스도 2개씩이나 나왔어요. 보시면 휴림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현대모백스, 로봇주 혼조다, 차이실현소 종목별 차별화 이렇게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왜 자꾸 나오냐. 결국에서는 지금 초반에서는 마이크론 실적이 뭐 캐리하면서 지수 코스피 지수를 많이 올렸지만 여기서 이제 변수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제 오늘 반도체에 대한 호재가 계속 나왔어요. 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SK 하이닉스 ADR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 실적까지도 나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자사주라던가 아니면 SK 하이닉스 ADR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실적 이거는 실적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엄청나게 길게 가져갈 호재는 아니에요. 그럼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한 변수였잖아요. 그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도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마이크론에 대해서 27년도 공급 가잉은 없다. 공급 가잉이 언젠지는 모르다. 알 수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아싸리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 쏠림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 5%, SK하이닉스 보시면 10% 상승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으로 자금 이동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자금들이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뭐 예를 들어서 SPG 같은 경우에선 지금 뭐 3% 정도 떨어지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보면은 0.7% 휴림 로봇이 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은 좀 어쩔 수 없는 대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도 외국인들은 들어왔지만 기관과 금융 투자에 대한 이제 수급은 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도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으로 이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언제부터 안 좋아졌냐? 사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난달 5월부터 코스피 매도하고 코스닥 사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뭐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에서는 코스피 쪽에서 또 코스닥 쪽으로 저평가된 종목들로 가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제약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로봇은 아직 껴있진 않지만 수급만 이동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있어요. 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매수 집중되면서 수급 다 빨아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제약주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오 USA에 대한 일정 때문에 제약주도 강세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오늘 유가 하락됐으니까 항공이나 여행주, 소비주에 들어갔잖아요. 관광객 증가 이슈 때문에 화장품주도 올라갔고. 그러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 어떠냐. 이전에서는 과거에서 5월부터는 매도가 충분히 일어났지만 코스닥 시장이 언제부터 안 좋았냐. 그 시점이 맞닿았던 때가 ETF 영향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1200 찍고 나서 밀린 게 5월 26일부터였거든요. 그때가 단일 종목 ETF 거래 시작일이 5월 26일이었어요. 5월 27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2만원에서 3만원대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코스닥보다 커지면서 수급이 몰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후에 코스닥은 악재 없이 누적으로만 마이너스 26% 하락했어요. 그러면 휴림 로봇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보기 시작, 원래는 휴림 로봇을 여러분들 12월 24일 날 우리가 공략했다가, 여기서 원래는 공략했다가 26,000원대에서 매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월부터인가 다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누적으로 악재 없이 밀린 것만 26%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2월 달에서부터 휴림 로봇을 봤다라고 쳤을 때 지금까지가 거의 마이너스 48%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마이너스 26%가 떨어졌으면 대부분의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26% 떨어졌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 중동 사태라던가 금리 이슈 이런 것들도 계속 뭐 반전이 나오고 막 이런 애 저런 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반도체 실적은 상승했었어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했었죠. 근데 주도주의 상승,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체는 상승은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근데 코스닥은 오히려 여기서 자금 빼가지고 코스피로 가는 그런 이제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악재가 없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코스닥 PER을 감안해 보면 23년도 부근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럼 실적 악화 없이 하락 종목도 많아진 상태예요. 지금 당장은 코스피 주도 제형주 쪽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긴 하겠지만, 코스피 반면에 그러니까 악재 없이 하락한 코스닥도 실적 종목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에 나왔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누적 매수 종목들이 필요로 한데, 그게 휴림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휴림 로봇 보시면 우리가 실적주라던가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지금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보고 있어요. 왜? 휴림 로봇은 지금 로봇 사업 확장했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죠.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나 방산 로봇 같은 신사업 키워드, 그리고 계열사에 대한 사업 재편, 이런 흐름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좀 반전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신사업이 바로 실적에 들어오려면 단순 발표가 아니라 수주라던가 납품, 매출 인식, 마진 확보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 과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감과 실적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휴림 로봇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로봇 매출에 대한 비중 확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 연결 매출은 커져도 로봇 본업에 대한 이익이 기여도가 작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로봇주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거든요. 그러면 휴림 로봇이 단기 테마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거래 대금만 좀 붙어주면 빠르게 튀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상승 이후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뭐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것도 예민하게 봐야 되는 시기긴 하지만, 지금 본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면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단순 지분 투자나 계열구조 유지 성격으로 보면은 시장 평가는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상승 시나리오를 좀 보면 명확해요. 로봇의 본업에 대한 의미 있는 수주가 나와야 되고, 매출 비중이 좀 커지고, 분기 영업 손실이 빠르게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면은 프리미엄을 다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로봇 테마 시장 주도주로 다시 부각되면은 수급이 어느 정도 붙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확인했다시피 로봇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급등 나왔던 게 또 휴림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에 대한 수급이 거의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안 올라오기 때문에 악재가 없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만약에 또 큰 악재가 나오면 휴림 로봇을 좀 종목 교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단지 수급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노려봐야 될 게, 코스닥 PER도 감안해 보면은 23년도 부분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적 악화 없이 그냥 코스닥이 누적으로 보면은 현재까지 마이너스 26%예요.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최근에서만 그랬어요. 최근에서만 코스닥이 거의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2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800%에서 보면은, 어쨌든 보면은 지금이 ADR도 그렇고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는 솔직히 저는 이제는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근데 추가 매수를 하면서까지 비중을 태우는 것보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입장하게 되거든요. 거기가 여기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원익 IPS라던가 VM, 뭐 요것도 원익 IPS도 오늘 같은 경우에선 뭐 넥스트 트레이드 포함해서 8% 갔고, VM도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14%까지 급등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따로 또 종목이 나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익제약이었어요. 아싸리 변동성 시장 지금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은, 확실한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삼익제약 같은 것도 오늘 보면은
엄청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도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는 매수 대기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을 보면은 삼익제약을 8,700원에 8,700원에 10시 26분에 들어갔습니다. 10시 26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10시 26분이면은 대략 이쯤이거든요. 대략 이쯤이에요. 대략 이쯤입니다.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삼익제약을 처음부터 매수한 건 아니에요. 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대마이평 수렴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 들어갔던 거죠. 8,700원이면 이 노란색 선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매수해서 급등 나오고 기다렸다가 매도 신호에서 딱 매도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우리는 삼익제약 같은 거를 휴림 로봇을 그냥 딱 지켜보면서 묻어가면서 삼익제약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후기 남겨주신 분들도 있어요. 삼익제약 또 60만원 딱 수익 보고 빡 빼고, 그리고 오늘도 삼익제약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한 종목 했고요. 삼익제약 요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굳이 지금 시점에선 휴림 로봇이 저평가돼 있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여기 들어오셔서 종목들 받아가신 다음에 삼익제약 같은 거 우리가 충분히 매수매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손실 본 거 이제 좀 시장 많이 눌렸으니까 손실 본 거 만회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휴림 로봇은 로봇주 이슈 타면은 다시 재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저는 그냥 묻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휴림 로봇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대원전선이나 이런 종목 보면은 막 11% 하락하고 그랬어요. 근데 대원전선이 오늘 개별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뭐 휴림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뭐 현대약품도 마찬가지로 막 12% 하락하고 그랬어요. 오늘은 휴림로봇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악재 없이 떨어졌다? 그 악재 없이 그냥 수급 문제로 떨어졌다? 라고 본다면은 홀딩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 게 뭐냐면 결국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도합이 4,000조예요. 근데 코스닥 시총이 얼마입니까? 550조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이 조금만 나와서 10%만 나와도 400조거든요. 그러면 그 10%만 나와서 코스닥 시가총액이 550조인데 이 두 종목의 시총에 대한 10%만 나와서 코스닥으로 유입이 되면 그때는 코스닥이 막 1600포인트, 1500포인트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로봇주에 대한 훈풍도 다시 불면서 갑자기 휴림 로봇이 급반등 일어나면서 2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총 자금 10%만 나와서 코스닥으로 유입이 돼도 그만큼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되는 종목도 이렇게 자금만 좀 들어와 준다면 그런 종목도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휴림 로봇 계속 지켜보면서 갈 거고요.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뭐 손실 본 종목도 종목 받아가셔서 좀 복구도 하시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항상 이렇게 힘들게 써드리거든요. 이런 것들 정보들 어디 가서 받으려면 여러분들 돈 내야 되는데 저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이에요. 전망도 말씀드려요. 시장에 대한 전망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렇게 매매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너무 안 좋았고 코스닥도 밀리고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결국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갔던 시장이고, 그리고 보면은 뭐 하락 종목 수도 훨씬 더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항상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듣는 노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제가 이제 그 러벌스 콘체르토라고 막 이런 노래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본의 러벌스 콘체르토라는 종목이 아니라 노래인데 요 제목이 요거예요.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듣던 노래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사라본의 써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들어보시라고. 잠깐만요. 이거거든요.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
요거 이제 항상 제가 듣는 노랜데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여러분들 보시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 노래입니다. 요 노래 살아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시장도 안 좋은데 노래도 한 곡 들으면서 이렇게 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